네, 자, 71페이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이론 추가된 내용 다 우리가 정리가 끝났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이론에 추가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추가된 내용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지, 사업자 등록, 과세 대상 거래,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우리 FAT 1급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거래 장소까지, 영세율 면세 똑같습니다.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도 똑같습니다. 매입세액 에서 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89페이지요. 예, 89페이지 이전의 내용은요, FAT 1급의 수험서에 있는 부가세 이론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미 다 우리 온라인으로 강의가 다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고, 89페이지 매입세액에서, 자, 매입세액의 구조, 여러분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여기 좀 봤던 내용들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에 10번과 11번 해가지고 10번은 일반 매입, 11번은 고정자산 매입, 뭐 이런 거 우리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많이 봤었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는 57번 카드 과세 매입, 이게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요 신용카드 매입 요거 입력했던 기억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54번 유형으로 입력한 거, 여기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이와 같이 산출하는 것인데, 여기서 추가된 게 뭐냐면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요 내용입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없애려고 하다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제도가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고,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실무 수행에서도요, 이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수행에 대비해서 알아야 될 기초 이론 조금만 추가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 우리가 다시 설명드리면은 FAT 1급에서는 신용카드 매입 요거 하나만 우리가 다루었는데, 앞으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는 현금 영수증도 있을 거고요. 의제 매입세액, 특히 의제 매입세액이 여러분 실무 수행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의제 매입세액 문제가 나왔다, 실무에서. 그러면은 부가세 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가세 업무를 하실 때 의제 매입세액 관련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회사에 일을 하고 있냐면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가지고요, 그것을 가공한 것을 공급하는 회사, 무슨 회사일까요? 통조림 만드는 회사,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 이런 데가 이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업종들이에요. 통조림 회사, 예, 또는 식당 업종입니다.
그래서 식당도 보면은 우리가 밥을 만들려면 쌀이라는 면세 재화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반찬 만들래도 뭐 배추도 필요하고 무도 필요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면세가 주 원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밥을 만들어서 팔면은 밥값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으로 납부하는데, 밥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매출세액은 존재하는데 매입세액이 거의 없어요. 예, 쌀도 면세, 배추도 면세, 무도 면세. 예, 원료로 들어가는 게 다 면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부가세 부담이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의제하여 매입세액이 없지만 매입세액을 어느 정도 의제하여 인정해주겠다 하는 그런 제도예요. 예, 그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의 소정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FAT 1급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한 내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페이지에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 알아야 될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을 보시면은 아까 89페이지에 있었던 그 설명과 마찬가지로 1번 첫째, 과세 사업자이어야 돼요. 과세 사업자가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두 번째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과세사업자니까 통조림 공장 과세사업자, 식당 과세사업자예요. 자, 그런데 식당에 면세 농산물을 사용했다면 쌀이다, 채소, 이것을 얼마치 구입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치 구입해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까 그 전표 관리 시험 보실 때 적격 증빙의 종류 4가지 쓰는 문제 나왔었는데요. 세금 계산서. 자, 면세 농산물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적격 증빙이지만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쌀을 사고 배추를 사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달라? 없죠. 세금 계산서 대신에 뭘 발행해요? 아니, 계산서.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산서가 있고, 만약에 카드로 샀다 그러면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하죠. 그냥 신용카드 전표라고 줄여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현금영수증이죠.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하고 달라요. 현금영수증.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시간에 그 시험 보실 때 적격증빙 나머지 칸을 채우세요 해가지고 첫 번째 칸에 세금계산서, 두 번째 칸에 계산서 미리 기록이 돼 있었고,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을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 놨죠. 거기에 여러분은 하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하나는 현금영수증 이렇게 썼으면 다 맞은 거예요. 혹시 카드 영수증이라서 네, 카드 영수증이라고 해도 알고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간이 영수증이나 그냥 영수증 하면은 간이 영수증을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주 1위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그 제출 서류, 이 제출 서류가
얼마치 구입해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서류인데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여기 등이라고 한 것은 현금 영수증을 포함한 거예요. 예. 궁금한 거 있었는데 예. 그때 거래 명세서 같은 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전혀 이렇게 포함이 안 돼요? 예, 예, 증빙으로 세무서에서 인정 안 합니다. 거래 명세서. 예.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제출 서류 같이 첨부해야 돼요.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입니다. 나머지는 증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실무 수행할 때 그걸 더 자세히 알게 되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과 직접 거래할 때는 자, 농민이나 어민을 상대로 해서 거래를 할 때 농민이나 어민은 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도 아니고 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그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농민이 그걸 발행할 수 없는 거죠. 어민이 발행할 수 없죠. 제조업은 농민으로부터 구입을 했을 때는 지금 질문한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명세서 같은 거 있으면 돼요. 일종의 거래 명세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공급자가 누구이고 그 공급자 농민이면 농민, 어민의 인적사항 들어있고 어떤 품목을 몇 개라든가 아니면 몇 킬로라든가 이것을 매입했다를 서로 계약한 거래 증명서 또는 거래 내역서 이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과의 거래에서. 근데 제조업만 허용을 해줘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 예, 음식점은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은 농민하고 거래한 것은 의제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 예, 농민이나 어민하고 직접 거래한 것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증빙을 못하니까. 그럼 마트 가서 사면 마트에서 사면은 증빙이 되죠. 마트에서 카드로 샀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나오는 거고 현금으로 샀으면 현금 영수증 나오는 거니까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은 증빙이 됩니다. 다. 예, 버리지. 뭐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바로 발급 받자마자 국세청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다운받아도 돼요. 그 인쇄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 요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과세 사업자이어야 되고 과세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임산물을 가지고 제조하거나 과세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 자, 그러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라라고 공제액을 계산하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의제매입세액 이거는 의제매입세액 원재료다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전표 입력할 때 적요에다가 적요 6번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명세서로 그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자동으로 작성되면서 계산이 이 기준에 의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이 딱 계산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계산을 손으로 하는 일은 없을 건데 원리는 알고 가야죠. 예, 이걸 외우거나 할 것은 없어요. 그냥 기억날 정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제 대상액은 면세 농산물 매입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 매입액은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공제율을 곱합니다. 그럼 공제율이라는 것이 음식점의 경우에는 약 2%부터 8%, 9%까지 이렇게 업종별로
다양한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A가 뭐냐면 유흥 장소의 음식점은 102분의 2. 굉장히 낮아요. 공제율이.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A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흥업이 아닌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이나 109분의 9 괄호 속에 있는 것은 단기에 적용되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시적. 법에서는 108분의 8이에요. 법률에서는 108분의 8인데 우리가 요새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식당이 소상공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1%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년도에는 그 괄호 속에 있는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C는 뭐냐? A, B가 아닌 음식점. 그럼 뭐예요? A, B가 아닌 음식점이니까 유흥업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식당이죠. 이게 법인 식당. C에 있는 것은 법인 식당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실무 시험에 식당으로 시험을 낸다면 법인 식당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법인 식당으로.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공제율 요거. 문제에서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본 문제 하나요.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우리 회사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아까 그 전표 입력할 때 의제매입세 공제분이다라고 딱 적요를 넣으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넘어갔지만 거기서 손을 봐야 될 게 있는데 그 손을 봐야 될 게 바로 공제율이에요. 왜냐하면 공제율이 회사가 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본 문제 하나요?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공제율을 우리가 거기서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법인 식당이다 라고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6분의 6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셔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제율을 가지고 공제 대상액을 구하면 그 다음에 한도를 계산해야 돼요. 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한도 내에서만 해줘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도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이 공급한 과세표준이 뭐예요? 매출액이에요. 이번 과세기간 매출액. 매출액에다가 한도율이라는 걸 정해놨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입니다. 그 91페이지에 한도율이라는 표가 있어요. 주 3에 있어요. 주 3에 있는 그 한도율을 곱한 거에다가 다시 공제율을 여기 나오는 이 공제율을 곱한 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지가 뭐냐면 한도의 취지가 뭐냐면 면세 농산물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매출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도 줄어든다 이거야. 한도가 줄어들어요. 매출에 비례해서 해준다 이거야. 매출에 비례해서. 무슨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도 계산도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럼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뭘까요? 과세표준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면 거기 매출액이 다 과세표준으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으로 다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도율, 공제율, 제조업의 경우를 안 했는데, 제조업은 104분의 4도 있고, 106분의 6도 있고, 102분의 2도 있습니다. 먼저 A 제조업은 뭐냐면, 과자점, 제과점이죠. 도정업, 방앗간, 제분업,
떡 제조업, 떡방앗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방앗간, 떡방앗간, 제과점 이러한 개인 사업자는 제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에서 주로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제과점인데 법인 이거는 106분의 6 아닙니다. 개인, 그러니까 제과점, 개인 떡집 이런 데를 말해요. 106분의 6 공제율을 적용해 주죠.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106분의 6은. 106분의 6이 나오는 것은 앞에 법인 음식점이 106분의 6이에요. 법인 음식점.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면은 A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아니 A 외의 제조업, A 외의 제조업.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우리 회사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전제하고 이 문제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공제율을 104분의 4. 통조림 회사로 시험 잘 나옵니다. 뭐 과일 통조림이라는 회사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고등어 통조림이라든가 뭐 꽁치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통조림의 종류 다 수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것으로 통조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문제 하나요. 통조림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라고 문제를 낼 때는 여러분이 공제율을 104분의 4 선택해 주면 돼요. 문제를 쉽게 낼 때는요. 공제율을 아예 써줍니다. 104분의 4 또는 106분의 6 이게 써주면 뭐 너무 쉬운 거죠. 예.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가끔 공제율을 안 써줘요. 우리가 판단하도록 해야. 요거 두 번째로 요 104분의 4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는 A와 B가 아닌 제조업입니다. 102분의 2죠. 102분의 2.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의제 매입세액 한도율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출액에다가 한도율을 곱한 다음에 공제율을 곱해가지고 한도 금액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도율이 개인 사업자는 2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의 50%를 한도로 하고 2억 원 초과한 개인 사업자는 40%, 법인은 30%. 그래서 어려운 기업에게 한도율이 더 높게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만 2026년도 12월 31일까지는 한도율을 이거는 법에서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한시적으로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뭐 이걸 다 우리가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도록 한도 계산이 다 됩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이 의제 매입세 공제에서요. 이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공제율 106분의 6 법인 식당 거와 제조업 중소기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4분의 4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 공제 특례 제도인데요. 이것도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제도하고 취지가 비슷합니다. 자, 아까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제에서 매입세액을 이제 좀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그만큼 세금 부담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활용 폐자원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들이냐? 우리가 동네에 보면은요, 고물상이라고 이렇게 간판 붙여놓고 폐지라든가 고철을 모아가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공터 같은 데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죠. 그러면 공터를 수북이 쌓아나가는 폐지나 고철을 누가 거기다가 판매를 하느냐 하면은 동네의 개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개인들이 리어커에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골목골목에 있는 걸 모아서 거기다 팔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자, 할머니 5만 원입니다 하고 계산을 해주고 할머니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자기가 이걸 매입했다는 걸 증명해서 매입세 인정을 받는데, 자기가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개인이란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비사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 폐자원 등을 모아서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할 때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매입할 때는 개인들에게 삽니다. 개인들에게. 그러면 나는 증빙을 받은 게 없어요. 증빙을 받은 게. 네.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방법이 없겠죠. 이 제도가 없으면. 그래서 특례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시험에는 안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는 정도로 가면 됩니다. 자, 공제 요건 보시면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 중고자동차 매입하는 회사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중고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회사가 파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나 회사가 파는 것보다는 대개는 개인들이 팔거든요. 예. 그러면 개인들이 팔 때 역시 우리가 증빙을 못 해준다. 그래서 공제액은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액 계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가액에다가 공제율을 먼저 곱하고 한도를 여기도 체크합니다. 그 회사의 매출액, 과세 표준의 80%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뺀 급을 한도로 해서 공제한다.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공제율이 뒤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특이한 것은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중고자동차 매입 금액을 매입액의 10% 거의 다 해준다는 거예요. 110분의 10. 우리가 10%면 100분의 10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110분의 10이냐면 중고자동차 매입 금액 안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부가가치세는 100분의 10이 아니라 공급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거니까 110분의 10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 대가에는 100 과세 표준과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0분의 10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중고자동차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에게 이런 좋은 특례 제도를 적용해 주는 이유는 이 한국 자동차가 굉장히 품질이 좋아가지고 자동차를 매입해 가지고요 해외 수출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해외 수출. 그래서 해외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중고자동차 매입상들에게 매입세 공제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많이 해서 수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수출이니까 영세율이죠. 자동차 수출하면 영세율이고 내가 국내에서 수집한 중고자동차 만약에 1억 원어치 내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 1억 원에 110분의 10 요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약 1,000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 거예요. 수출을 하면서 부가세는 환급받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추가된 내용이고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추가된 것 중에 의제 매입세액, 요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안분 계산은 쉬워요. 쉬우니까 안분 계산까지만
오늘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매입세액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념 여기 나와 있죠.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매입세액이냐?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어요. 과세 사업이나 면세 사업,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하는 겸용 사업자는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용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은 매입세 공제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이었으면 공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서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해라. 자, 마트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마트에서 음료수도 파는 마트, 음료수, 과자, 술 이런 것도 팔고, 또 우리 마트 한 코너는 과일도 판다. 이렇게 보세요. 과일, 여름 과일, 수박, 참외, 토마토, 포도 이런 것도 팔아요. 그러면은 수박, 참외, 토마토, 과일은 면세 상품이고 음료수라든가 과자는 과세 상품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가리켜서 우리 마트 사업자들이 다 겸용 사업자들이에요. 겸용 사업자. 그러면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 받든지 못 받든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번에 우리 회사가 트럭을 한 대, 마트에서 트럭을 샀는데 이 트럭은 과일 운반할 때만 쓸 거예요. 과일을 농장에서 사올 때 트럭으로 실어올 거고, 과일을 누가 주문하면은 배달을 그 트럭으로 할 거고, 과일 전용. 그러면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트럭 매입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 안 받으면 돼요. 면세분으로 해서 우리가 불공으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54분 불공이죠. 면세사업분. 자, 그런데 아니면은 이거는 음료수 아니면 술 이것만 운반할 거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돼요. 51번 과세 매입으로 그 트럭 산 거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통이라는 건 뭘까요? 이 트럭을 그때그때 어디 쓸지 몰라요. 과일도 운반할 수가 있고 음료수도 운반할 수 있다. 그냥 공통으로 쓸 거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안분 계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분 계산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바로 이 트럭을 어느 용도로 쓸지 두 가지로 다 쓴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것을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해서 안분하여 계산하세요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안분했냐면은 공급가액에 대해서. 자, 공급가액은 매출액이죠. 그러니까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만약에 일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일기 예정 기간에 공급가액에서 과세 공급가액하고 면세 공급가액이 집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과세 매출은 얼마, 면세 매출 얼마 해서 요 면세 비율이 나온다 이거죠. 그 면세 비율만큼은 불공으로 처리하고 과세 비율만큼은 매입세 공제 받는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안분 계산분으로 하거나 불공으로 하거나 과세로 해서 나중에 신고할 때 잘 신고서를 만들어 주면 돼요. 유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분 계산하는 부분은 안분 계산은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분 계산분 54분 불공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받겠다 하고 51번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안분 계산해서 신고해 주면 돼요.
그걸 우리가 실무에서 연습할 거예요. 자, 안분계산 방법은 이런 면세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총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죠? 예, 매입세액에 대한 면세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인가가 계산이 됩니다. 자, 안분계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어서 더 설명할 게 있거든요. 요 밑에 나오는. 그래서 오늘은 안분계산의 요 개념까지 설명드렸고, 요 밑에 이제 정산과 재계산이 있어요. 정산과 재계산. 그래서 정산과 재계산은 왜 필요한 것인가? 정산은 또 안분계산을 했으면 했지. 왜 두 번째 정산도 해야 되고 또 왜 세 번째 재계산도 왜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아시게 되겠습니다.